자, 이어서 또 전장에 있다가 또 오늘 또 국회로 오셨습니다. 신장식 조혁신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곡성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야, 이 선거전에서 진짜 목이 쉬어라 뛰다가 오늘 또 국회 일정대로 올라오셨는데. 네, 오늘 운영위원회가 10시부터 또 있습니다. 증인 참고인 채택과 관련된 건인데요.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증인 참고인 관련된 오늘도 조금 논란이 있지 않을까. 오빠가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오빠든 지 오빠든 친 오빠든 오빠가 나오시면 좋겠다. 아, 누구든 나왔으면 좋겠다. 오빠는 다 강남 나와라. 스타일.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빠가 나와도 좋다. 요즘엔 신장식 의원은 곡성 스타일. 아, 곡성 스타일. 얼굴이 까매졌어요. 많이 예. 탔습니다. 많이 탔고 살도 예. 빠졌어요. 아이고, 그러게요. 이번에 곡성이 이제 민원실장으로 상주하면서 네. 선거를 쭉 뛰시고 어떻게 보면 많이 또 만나시고 하셨는데 네네. 소감이라고 할까요? 이제 선거를 마무리하는 국면. 물론 뭐 결과가 나오면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예, 일단 예, 선거는 오늘까지 선거운동 네네, 선거운동은 어제 끝났지만 끝났죠. 투표 독려 아. 작업이 오늘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본인의 지지자들이 그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 얼마나 투표장까지 나오시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 재보궐선거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곡성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고 군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장 네. 군수님이 75표 차로 이기신 적이 있어요. 그래요. 75표. 그러니까 그 곡성군이 11개 읍면이거든요. 예, 11개 읍면에서 10명씩 한 읍면에 지지자가 10명씩 투표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그래서 운영위원회 마치고 다시 곡성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내일 새벽차를 타고 국감을 하러 또 올라오고요. 그렇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네, 다할 것이고 그 제가 이제 대추나무집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마당에 대추나무가 있어요. 그 마당 대추나무집에 이제 지금은 이미 대추들이 많이 있고 떨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가면 한동훈 대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추는 뭔가요?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대추들이 있어요. 나무에서 아직 먹을만하지가 못해. 근데 익기도 전에 떨어져. 바람만 살짝 불어도 뚝뚝 떨어지는 아이고, 한동훈 대추를 만날 수 있었던 그 네. 대추나무집 무척 그리울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선거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는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어제 이제 명태균 씨가 공개한 이 카톡 대화 내용 캡처 여기에 대한 파장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뭐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또 어떤 새로운 카톡이 나오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 명태균 씨랑 이준석 의원이 정말 친하구나. 준석이 예, 준석이를 만나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이 오빠를 생각하는 이 마음, 이 생각이 변함이 없구나.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 대화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뭐 방구나 뿡뿡 끼고 뭐 많이 먹기나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오빠에 대한 얘기를 윤 대통령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얘기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꼭 계속해서 그 생각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도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보면서 예. 이게 실은 그 윤석열 정권판 네. 태블릿 PC가 명태균이 됐다 지금. 최순실 태블릿 PC. 최순실 태블릿 PC 명태균의 그 카톡. 이게 이제 이게 등치가 똑같이. 됐어요. 똑같아요. 이게 정권 얼마나 앞으로 2,000장이 더 나올 게 있다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 됐는데 저는 이게 약간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고 나라 전체가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혼란에 빠지겠구나. 근데 이 혼란은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혼란인데 한심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조금 약간 그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찰리 채플린이 얘기한 것처럼 인생이라는 게 멀리서 떨어져 보면은 희극이잖아요. 네. 가까이서 보면 비극, 음. 멀리 떨어져서 보면 희극인 게 인생이다라고 그 찰리 채플린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명태균 씨 사태를 보면서 이제 두 가지 밈이 떠올랐어요. 그 명태균에 대해서 지금 보수 정치인들이 전부 다 나 안 친해, 나 안 친해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 오세훈 시장 고소장 써놨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예. 근데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거 아세요? 그쪽도 홍 박사님을 아세요? 하는 영상 그 밈. 그쪽도 네. 보수 정치인들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면 돼. 아. 그쪽도 명 박사님을 아세요? 하고 같이 춤이라도 춰야 될 것 같은 얼마나 보수 정치권에 이렇게 얽혀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그 칩을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네. 오빠 카톡 아까 오빠. 오빠 카톡. 그거는 오빠 차 있어? 오빠 어디 살아 하는 그 있잖아요. 오빠 오빠 차 있어 하는 건 오빠 네가 뭘 알아? 오빠 철 없어? 오빠 너 무식해? 하는 그런데 이거 누가 밈으로 좀 만들어서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참. 떨어져서 보면 너무 그러니까요. 웃기는 상황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보수 권력이 이전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오늘 갑자기 명언들이 자꾸 터지는데 예. 그 일본 만화 중에 인생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 한 면짜리예요. 근데 그래요? 계속 양파를 까 인생이라고 하는 양파를 까요. 네. 근데 속이 없어. 그래서 눈물만 흘려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 정치학자들이나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 권력의 코어에는 네. 말하자면 대통령실에서는 음. 대한민국의 장래와 미래를 걱정하는 어떤 그 정말 책사들이나 경세가들, 이 대통령과 매일 밤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뭐 이런 권력의 코어는 네. 뭔가 신비한 또는 굉장히 진중하고 사려 깊은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권력의 코어에 오빠 철 없어? 그쪽도 명 박사님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보수 권력의 코어에 있었다. 양파다. 까도 속이 비어 있다.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 최순실의 태블릿 PC 말씀하셨지만은 명태균의 카톡을 보면서 이 정권의 실체가 어땠는지 민낯이 어땠는지 하나하나 알 수가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말로 더 이상 이번 정권에 기대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정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마이TV가 굉장히 바빠지실 수 있겠다. 오마이TV의 특장은 현장 라이브 아닙니까? 지금 저 떨고 있습니다. 겨울에 또 무슨 일 벌써 예. 이게 임계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쭉 살펴보고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기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거나 기관 최저치와 타이예요. 그렇죠. 리얼미터조차도. 예, 리얼미터조차도라뇨. 예. 리얼미터도. 리얼미터도 그렇고 뭐 갤럽 할 것 없이 NBS 할 것 없이 전부 다 꽃도 그렇고 전부 다 기관 최저치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뭐 꽃 같은 경우는 10%. 이미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갔고 20% 초중반에 나머지 기관들도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뭐 수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관 최저치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죠. 뭐 내일 모레 또 그 갤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갤럽도 기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러면 이번에 또 오늘은 명 박사가 무슨 말을 하고 내일은 명 박사가 무슨 말을 하고 그 오빠는 김진우인지 윤모 씨인지 지는 누군지 어느 오빠라도 문제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 대통령실은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없어요.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없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그 누가 V1인지 V2인지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은 V1이 김이다, V2가 윤이다. 윤이 V2는 맞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선임 행정관이 지 그러고 하잖아요. 지가 꼴통이 지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예. 그냥 갖고 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대통령실 분위기가 네.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말 다음 주말을 지나면서 그 지지율이 최저선을 마지노선을 그 하방해서 이게 마지노선이 무너졌을 때 국민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 거냐.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나라 국가를 사랑한다면 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 사람들이 요새 최근에 북한 예. 무인기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국지전을 불사하면서 혹시라도 국지전을 불사하면서 내치의 어려움을 왜 환을 일으켜 가지고 예, 보통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네탄야후처럼. 맞아요. 네타냐후도 야당이 별 얘기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하기가 어려워요. 전쟁 중이니까 확전하고 있고 네. 혹시나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상을 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그 끝을 더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또는 국민들의 국력을 더 낭비하지 않으려면 저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나 거리에서의 국민들의 시민 항쟁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물론 그 거리의 광장은 국민들에게는 정치 학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서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네. 광우병 촛불 때 만나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지난 탄핵 촛불 때 만나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런 국력의 낭비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조금이라도 덜 하려면 또 탄핵도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8명 땡겨와야 되고 요즘 헌재 쉽지 구성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고 또 예. 그러면 저는 스스로 물러날 것을 검토하시라라고 네. 강력하게 권합니다. 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장식 의원의 이 말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짜 이 전쟁의 먹구름이 계속 이제 끼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이고 이게 당장 우리 집 경제에 또 영향을 주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윤 대통령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치가 않은데 그걸 또 이용할까봐 너무 걱정인 상황인데. 근데 저는 뭐 그러기도 쉽지 않다고 봐요. 네. 오히려 왜냐하면 그럴 만한 배포나 배짱 그건 뭐 배포나 배짱의 영역은 아니지만 간이 작아. 오히려 저는 위험한 사람은 김용현 같은 사람이에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데 네. 국회에 나와서 보이는 태도라든지 와서 뭐 보고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야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늘 곤란할 수도 그래왔죠, 있어요. 사실은. 늘 그래 왔던 예.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연설을 멈추고 야당 의원들을 쫙 스캐닝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 네 얼굴 내가 다 봤어. 그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네. 여당한테만 인사하고 야당한테 인사를 안 해요. 야당 쪽으로는. 그 국회의장한테 지적을 받아요. 예. 근데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안보실장 하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갔잖아요. 경호처장 하다가. 네, 경호처장 하다 네. 안보실장이란다. 경호처장 하다 예, 갔잖아요. 예. 그냥 뭐 막말합니다. 무슨 뭐 국감장에서 뭐 그런 예, 비하 예, 예, 장애인 예. 비하 발언 그냥 서스럼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세상이 돈짝만해 보이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본인의 그 대장으로 진급하지 못했다라는 원한 감정과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돈짝만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위험해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들이잖아요. 네. 국민의 대표를 향한 이 태도와 스캐닝. 자세가 가만히 안 두려고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당신이 여당 국방부 장관이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냐라고 저도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여당 국방부 장관이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야. 저도 소리가 버럭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계엄 의혹 뭐 이게 한창 뜨거웠다가 뭐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국방장관의 태도, 이른바 이게 충황파 라인이 네. 군 요직을 장악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 또 행안부 장관도 충암 라인이야. 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이 정권 이제 거의 뭐 데드덕으로 갔다라고도 국민들이 많이 판단하고 있고 부정평가 좀비덕입니다. 좀비덕. 정치적 정당성에서는 아.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 정치적 원래 그 레지티머시 정권은 정치는 레지티머시라고 하는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네. 레지티머시. 정치적 권위와 정당성. 근데 지금 보세요. 오빠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이야기를 그 김대남 씨나 뭐 이런 사람들에서 지가 꼴통이 어쩌고 저쩌고 방귀나 뿡뿡 끄고 옛날에 나왔던 카톡. 그리고 저 오빠가 친오빠라도 문제죠. 친오빠가 국정 개입했다. 명태균과 그렇죠. 가깝다라고 하는 거니까 패밀리 친오빠라도 비즈니스죠. 문제예요. 예. 패밀리 비즈니스. 그런데다가 만약 지가 예. 그분이라면 윤이라면 아, 무슨 영이섭니까? 정치적 정당성이 없어요. 내가 뽑은 사람은 국민들이 보수 쪽 국민들도 내가 뽑은 투표한 사람은 윤석열인데 지금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러네. 김건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대통령에게 레지티머시 정치적 정당성은 다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비덕이다. 그래서 좀비덕이죠. 정치적으로는 사망했으나 네. 형식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비덕은 보세요. 데드덕이나 뭐 레임덕. 그냥 레임덕 예. 이런 쪽은 그 고통이 덜합니다. 왜요? 그만둘 때. 그만둘 때. 예. 좀비덕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좀비 영화에서 좀비를 예. 잠들게 하기 위해서는 아. 훨씬 더 고통스러운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데드맨 워킹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또는 각종 뭐 좀비 영화들 많이 보시는 분 아시다시피 좀비 없을 때. 좀비 없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뭐 불구덩이에 예, 던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별별별 그러네. 방법이 다 나오잖아요. 예. 좀비덕이 정치적 정당성을 잃은 아. 좀비덕이 권한을 가지고 살아있는 척하고 돌아다니면 그 말로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그렇네요. 스스로 예. 다시 관뚜껑 열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좀 제가 심한 말씀을 오늘 드리는데요. 네. 저는 이미 그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뭐 그건 기대하기 어려우니 네. 그 끝이 이 정권의 끝이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러우려면 본인들에게 관뚜껑 열고 스스로 돌아가시라. 좀비덕입니다. 네. 좀비덕이다. 야, 오늘 신장식 의원께서 이제 뭐 세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그게 또 민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많이 믿고 느끼고 있습니다. 계시는 거죠? 예, 그렇게 네.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선거 이후에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음 주 초에 만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거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저는 만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한동훈 대표가 네, 오히려 독대 호소인이고 어... 독대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레이드를 예. 올리고 싶은데 단판지을 거리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그 뜻을 전달을 했다. 나는 이랬다. 나는 저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 민심을 전달하려고 했다. 예, 노력했다. 민심을 전달하려고 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단어를 예, 면담이라고 면담이라는 쓰더라고요. 건 뭐냐? 예. 제가 그 전에 그 평양에 그 2005년 하고 2019년 두 번을 2018년인가 참 두 번은 평양을 갔다 왔는데 네. 그쪽에서는 소위 이제 김정은, 김정일, 뭐 김일성 주석까지 이렇게 쭉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걸 만나주기 사업이라고 그래요. 만나주기 사업. 예, 만나주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주기 사업을 통해서 네. 자신들의 통치자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만난 사람이 최상급 대우를 받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만나주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네. 대통령실에서는 만나주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면담이잖아요. 면담. 면담. 내가 면담을 해주는 거야. 야, 너 교무실로 면담하러 와.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다가 예. 자 보세요. 지금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생각을 했다면 면담이든 독대든 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선거 지방선거가 전에.
어떻게 되느냐는 예. 별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대통령실에 이제 인입을 일부? 해서 생각을 예, 해보면 예. 지방선거에서 성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선거 이후에 만나니까 선거 그 선거 이후에 결과를 왜?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네. 정부 여당이 서로 합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선거 전에 만나서 그렇죠. 오히려 야당이 왜 선거 전에 만나냐, 개입하려고 그런 야합이다, 거 선거 아니냐. 개입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는 게 예. 맞아요. 그동안 그런 전례가 그게 정치 많았는데. 문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정치 문법과 관계없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은 독대 호소인이고 면담을 해서 뭘 풀 수 있는 소위 야마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선을 넘는 겁니다. 아하. 김건희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결정권자가 따로 계신데 그분이 만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오빠가 예. 그 오빠께서 네, 만나고 싶어도 못 또는 만나. 지가 예. 부이 말고 지가 만나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가면 그 얘기 하겠다는데. 그다음에 그러네요. 윤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면담을 받아준다. 네. 근데 너 선거 끝나고 보자. 네가 그러니까 김옥균 프로젝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옥균의 3.1천하처럼 100일 안에 끝낸다. 그 핵심 고리는 이번 선거다. 그래서 저는 금정 이길 거라고 봐요. 오늘 투표하신다면 야당. 예, 야당이 민주당 이깁니다. 후보가 이긴다. 이깁니다. 끝까지 투표하시고요. 조국, 이재명 네. 다 나섰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 전국의 금정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물론 일반 재보선에 비하면 높죠. 20%대니까. 원래 뭐 일반 재보선은 본투표까지 다 해야 30%밖에 안 나오는데 사전이 20%대가 나온 건 매우 높은 거지만 영광이나 곡성은 40%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네. 방송 듣고 계신 분 또는 다른 어느 곳에 계신 분들한테라도 핸드폰 열어서 금정이 사실 지인 찾아서 네. 반드시 투표해라. 왜냐하면 금정에서 지금 이 두 한과 윤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금정에서 야당이 이긴다. 김경지 후보가 이긴다라고 하면 내전입니다. 바로 한동훈 책임이냐 윤석열 책임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네. 또 한 번 심판받았다.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나서 그렇죠. 대통령이 바뀌는 신용이라도 했잖아요. 네, 국민이 올 때. 예, 국민이 옳다 뭐 이래가면서 지금은 신용 정도가 아니라 무릎 예. 진짜 석고대죄하고 국정기조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네. 제가 아는 윤석열 오빠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쪼대로 가실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아니 당 대표 됐는지 벌써 몇 달인데 이제 목련꽃도 다지고 네. 단풍들 시절이 왔는데 네 한 게 뭐냐. 첫 선거에서 졌다. 여기다 이제 강화까지 뚫린다. 저는 강화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예. 강화까지. 강화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상수의 득표율입니다. 무소속 안상수가 국민의힘 표를 얼마나 쪼개냐. 냉정하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수 쪽에서 네. 안상수로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요. 윤석열이 싫은 사람이 아하. 대통령 싫은 사람이 안상수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강화에 우리가 힘을 조금만 더 보탠다면 강화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선거가 네. 이 두 개 금정과 강화 이 두 군데가 내전을 격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야, 이거는 보수 진영은 진짜 난리네요. 명태균 씨 이제 카톡. 네. 그다음에 이 폭로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왜냐하면 또 선거 갈라질 수밖에 결과는 없다. 명태균 때문에 흔들리는 명박사님을 아세요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장기적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오빠는 친오빠 김진우다라든지 사적 관계다 이렇게 변명할 거리가 있어요. 예. 근데 선거 결과는 변명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이번 총선 결과까지 그렇죠. 그 시발점이 영향을 됐던 줬죠. 것이 강서구청장 선거였잖아요. 심판이 거듭된 심판입니다. 사실은 네. 이번 선거는 3차 심판이에요. 아하. 강서구청장 총선 총선. 그다음에 여기까지 3차 심판입니다. 아. 말을 진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회초리를 들었다가 안 되면 쫓아내야죠. 몽둥이 들고 나가 있어. 네. 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선거는 네. 민주당이
뭐 의석을 하나를 더 갖느냐 안 갖느냐, 음. 국민의힘이 의석을 하나를 더 갖느냐 안 갖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 변명할 수 없는 정치적 내전의 시작이 되느냐, 냉적 내전이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중요한 선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가 네. 크네요. 그런 면에서 네. 저는 치열함이 곡성과 영광에서 민주당 후보와 뭐 영광에서는 진보당 조국혁신당, 네. 곡성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사실이죠. 예. 예, 근데 저는 그리고 또 우리 곡성 민원실장으로서 박웅두 후보에게 마지막 한 분까지 투표해 주기를 바라고 네. 원하고 운영위원회 끝나면 또 곡성에 내려갈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의 중요 터닝 포인트로 네. 보자면 금정과 강화고 예. 조국혁신당 당원들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네. 민주당에 얼마나 많은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네. 전부 다 핸드폰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초 단체장 선거 재보궐이 이렇게 뭐 작다 크지 않다 하지만은 가지고는 의미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지금 정세적인 중요성이 있는 거죠. 정세적 중요성. 우리 유권자들이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보면은 친한계에서는 김건희 여사 라인, 한남동 라인 뭐라고 하더라고요. 일곱 간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칠간신 얘기도 하고 있고, 칠상시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무슨 소리야? 도곡동 7이네. 이거부터 정리해야지. 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7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7명씩 뭐 팀전인가요? 7명씩 해서. 야, 내전이죠, 내전. 내전으로 이제 가고 내전인데 있는, 저는 네. 권성동 의원님 되게 재밌는 게 네. 이복현하고 한동훈을 못 잡아가서 이분이 정무에 같이 계시거든요. 이복현 금감위원장 저격에 아주 뭐 그래요? 장난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한동훈 저격하고 제가 보기에는 검사 내전이다. 뭐가 있을까? 검사 내전. 검사 내전 이것도 검사 내전. 아니 이번 정권에 들어서 뭔가 뭐 무속도 논란이 됐었죠. 무협지 느낌도 좀 나고 별의별 일이 궁중야화 밈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궁중야화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검사 내전이에요. 이거는 그 권성동 예, 원래 원조 윤핵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조 윤핵관이었다가 쭉 한번 밀려났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원조 윤핵관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모릅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도 눈치가 빠르신 분이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소추 위원장이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 본인이 지가 굉장히 극존층인 것 같아서 저도 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니 지가 극존층 대통령은 지라고 부르니까 지가 극존층 아닙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그때 특검 수사팀장이 누구야? 수사팀장 윤석열. 그리고 바로 밑에서 한동훈.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네. 둘이서 권성동과 그 탄핵소추 위원장 권성동과 탄핵소추의 핵심이 됐던 수사팀장 수사를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실무적으로 지휘했던 한동훈이 네. 박근혜 탄핵했던 사람이래요 하고 열내리 꼴내리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예? 얄팍해서 그래요. 얄팍해서 그래요. 뭐 같이 보고 계실 텐데 네. 매번.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보고 있나? 검사 내전으로 우리가 또 이 프레임으로 또 봐야 된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 그런 거지. 이렇게 검사 내전이 무슨 대단한 내전 뭐 이런 게 아니고 책상에 금 거놓고 여기 넘어오면 내 거 해갖고 지우개 반 자르고 하는 그런 식의 유치한 국민들을 위한 싸움이라면 싸워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권력을 둘러싸고 그냥 네 거 내 거 권력 영토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권력이라는 책상에다가 금 거 놓고 여기 넘어오면 내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금 넘어왔어. 너 금 넘어왔어. 이걸 국민들이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또 카톡, 어떤 또 다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없을 정도긴 하지만 네. 이번 주에 이제 그게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17일 날 뭐 무혐의 처분한다고 네. 하대. 레드팀 만들고 아주 쇼를 한다. 이게 뭐예요? 레드팀은 레드팀. 뭐예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안한 갔다가 뭐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러니까요. 만에 하나 지난번 최재형 목사 건처럼 못 한 표 믿겠다는 차이로 거죠. 못 믿겠다는 거 레드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쇼를 해라 쇼를 해. 그렇게 해서 될 일이니? 검사들아 이제 머리를 조금 더 써봐.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불기소 처분이 되면 오히려 특검 여론이 더 커질 것이다. 당연하죠. 여기에 대해서 당연하죠. 오히려 불기소를 유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뭘 유도해 그냥 냅두세요. 걔네들 하는 짓이 그래요. 그냥 네. 냅두시면 돼요. 그냥 냅두면 된다. 네, 냅두면 돼요. 갑자기 동네 망해가는 식당에서 갑자기 흑백 요리사급의 DC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네. 네, 그냥 냅두세요. 예,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네, 그럼요. 어디 예. 에드워드 리의 그게 나오겠습니까? 음, 동네 망해가는 식당에서. 그래서 검찰은 그대로 냅두고 특검으로 가자. 특검 가면 됩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음. 그리고 어제 이제 국감을 보니까 감사원장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던데 최재해 음. 감사원장이 이게 좀 많이 보도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21g 관련해서 누가 추천했느냐 이 부분 사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건 그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고 예. 여기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말문이 막히니까 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요. 음, 감사원장도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저 사람이 실수인가 아니면 실수였다면 굉장히 의도가 잘 먹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네. 사무총장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정해대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는 최재를 뭐 장경태 의원인가요? 이렇게 몰아붙이다가 뭐 등등등 이렇게 됐다라는 네. 걸 중심으로 고성이 오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실제로는 21g 누가 추천했냐가 핵심이죠. 누군데 도대체 추천한 사람이 실내 없어. 인테리어하는 업체를 증축공사에 네, 증축공사 해가지고 불법을 거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격 없는 업체가 와가지고 자격 있는 업체를 하청으로 주고 그때부터 계약서가 만들어지고 하는 불법을 그렇죠. 거듭하는 계약서 없이 한 거잖아요. 계약서 없이 시작을 했다가 예. 그다음에 김대남 씨 건 관련해서 제가 엊그제 그 부산 국감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대남 씨가 SGI 서울 보증보험 상금 감사잖아요. 3억 3천 정도 연봉 3억 정도 받는 꽃보직에 3년 국회의원 월급보다 많네요. 훨씬 많죠. 훨씬 많네요. 훨씬 많습니다. 아이고, 참. 훨씬 많습니다. 예. 근데 뭐 내가 찍었지. 네. 그다음에 황종호 그 작은 엄마라고 부른다는 황종호, 예. 김건희 이원모, 네. 지가 미안하니까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힘을 써줬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금보험공사가 SGI에 사람을 하나 파견을 합니다. 예. 이사로 파견을 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이상우 기획조정부장이라는 분이 들어가 있어요. 회의록을 보면 이상우 위원이 네. 김대남 후보자를 신임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하고 아하. 동 후보의 이력을 소개한 후 이력도 소개했어. 전원이 동 후보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후보 추천 여부에 대해 논의함이라고 안건심의 회의록에 써 있어요. 회의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회의록에 그렇죠?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상우 나오세요. 당신이 추천했습니까? 자기 추천 안 했대. 에? 회의록에 추천이라고 써 있지 않냐? 추천 안 했대.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럼 뭐- 누가 추천한 거냐? 예. 누가 추천한 거냐? 누가 추천? 이것도 여기 그랬더니 추천 얘기 그냥- 나오는구만. 그래도 예. 그냥 회의 자료에 올라와 있었대. 아 그럼 미리 다 짜놓은 각본 그러면은 한 거예요? 그 회의 자료 누가 작성했냐? 예. 근데 자기는 잘 모른대.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아무 말 대잔치예요. 이게 뭐예요?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됐어요. 예. 본인이 끝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누가 그러면 처음으로 그 사람 이름을 거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때 네 명 본인 포함해서 4명 출석했거든요. 네. 임원추천위원회. SGI 보증보험에서 나온 사람 1명,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간 이상우 씨, 네. 그다음에 그 비상임 이사, 사회이사 2명, 아. 교수님들 2명. 예. 교수님들 2명이 추천했겠어요? 아유 모르죠 그분들이 어떻게 김대남을 알아? 그렇죠. 이 두 분이 야. 두 분 중에 누가 그리고 한 명은 나는 추천한 적 없다라고 이미 확인을 했어. 그럼 누구야?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네 분한테 전화해봐라.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전화번호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죠. 끝까지 기억나지 않는다. 통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버팁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법적 책임을 좀 면할 수 있다. 네,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근데 하는 것 기억나지 같기도 하고.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죠. 그것까지 전 그렇죠. 따져봐야 된다고 야, 생각하고. 이거 귀신이 추천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예. 예보 사장이 이거는 추천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의결은 주총에서 해요. SGI 서울보증보험 주총에서. 주총에서, 예. 예. 근데 주총에 SGI 서울보증보험의 네. 주식의 93.8%를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예보 그거 사장한테 주총 의결 네. 이거 당신 보고 받았냐? 누가 결정했냐? 음. 근데 자기 보고 받은 적이 없대. 뭐야 또? 부장 전결이래. 에? 이게요? 이상하니? 그럼 그 부장 누구냐? 부장도 불러 일으켰지. 그래서 뭐래요? 보고했냐 네. 그랬더니 보고했대. 그런데 갑자기 사후 보고했습니다. 근데 사장은 예보 사장은 그 전에 내가 미리 물어놨거든. 보고 받았냐? 보고 안 받았다고. 보고 안 받았다. 예. 사후에도 보고 받지 않았냐? 사후에도 보고 받지 않았고 최근에 문제가 불거져서 알았다. 근데 그 부장 전결로 했다는 그 했다고. 부장은 나와서 사후 사후 보고했다. 보고했다. 보고했다? 아 사후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비겁한 겁니다. 야. 그럼 김대남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추천한 거야? 추천한 사람이 없어. 여기도 그렇구만요. 네. 21g도 마찬가지고. 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 김대남 건 하나뿐만이겠냐는 거죠. 그렇죠. 여기저기 다 날릴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감사로 간 검찰 출신이 예. 20명인가 뭐 몇 명이 30명인가 하여튼간에 기사에서 하나 이렇게. 이거 하나는 다 따져봐야겠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정치권에서 그런 관행들이 있었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 맞아요. 네. 하지만 적어도 누가 추천했고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리더는 공은 부하에게, 명예는 상사에게, 네. 책임은 본인에게. 이게 진짜 리더예요. 근데 지금 이 정부의 소위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은 부하에게, 네. 책임은 현장 실무자에게, 책임은 모호한 회의 체계에게,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 누가 그 회의에서 이런 얘기했냐라고 하면 정말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책임은 현장 실무자에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감 현장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워낙 또 동시다발적 열리다 보니까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대남 이거 씨 명태남 진짜 아니었으면 김대남 이 건도 저 신장식 TV에서 쇼츠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TV에서 쇼츠 거기다 그 부분 딱 요약해서 올려놨으니까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신장식 TV 그리고 쇼츠 예. 신장식 보세요. TV 한번 이따가 이제 좀 이따가 좀 띄워주시고요. 이제 40분에 가셔야 되니까 네네. 40분에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예. 자, 아까 뭐 좀비덕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 좀비덕으로 계속 가면서 정리가 잘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KTV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최재혁 건데. 오늘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신청서를 내놨는데 예. 최재혁을 비롯해서 정용석 그다음에 박종현까지 네.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 아. 비서관이고요. 정용석 선임행정관, 박종현 3Y 엔터테인먼트 기획본부장 세 분을 증인 신청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소위 황제 관람 네. 관련해서 우리 김재원 의원이 자료를 다 폭로를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사진과 자료 다 폭로했는데 이 최재혁이라는 양반이 원래 벌써 개의 예정 국회 운영위원회가 보이는 빨리 오라는 얘기인데 여튼 예. 2분 안에 얘기를 네, 마쳐야 네, 되는데 한국정책방송은 방송기획관이 없던 자리예요. 없던 자리다. 없던 자리예요. 아하. 없던 자리인데 이 자리에 갑자기 2022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네. 한국정책방송 KTV죠. KTV에 방송기획관을 신설합니다. 아하. 근데 공무원들은 전체 인구 인원이 규정돼 TO가 있잖아요. 네,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늘공 TO를 하나 없애고 어공 TO를 하나 만들어서 최재혁을 보냅니다. 예. 그러고 나서 꽂아놓고 예. 이 네. 사람이 그 미국 그 방문할 때 막 따라가 1호기 타고. 1호기 타고 따라가고 그다음에 소록도 김건희 김건희 예. 이것도 이제 본인이 먼저 가서 출장 가서 이 자리 다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 황제 관람까지 황제 관람까지. 최재혁이 킵니다. 없던 자리 만들어서 원래 키맨이네요, 키맨.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 반드시 불러야 된다. 음. 근데 이제
보통은 운영위원회에서는 기관 증인 외에 일반 증인을 잘 채택을 안 했어요. 지금 관례상 채택을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증인이라 채택을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관례는 정상적일 때 그러는 거고요. 지금은 지금은 아무런 직책이 없는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과거의 관례는 더 이상 우리가 왜 존중해야 됩니까? 그는 평시 때고 지금 전시고, 예, 그렇다. 최재혁 관례는 깨지라고 있는 것이고 불러서 과연 왜 이런 것들을 기획을 했고 또 그 자리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하나하나 따져 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네. 자, 의원님, 자 신장식 TV도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저기 보니까 자 쇼츠로 들어가 주세요. 쇼츠 가면은 또 보실 수가 쇼츠. 있겠습니다. 그러시면 도둑질한 아. 거 돌려놓으면 끝. 요게 이제 예. 김대남 하늘에서 떨어졌나. 그거 뭐 저희 많은 분들도 보시면 좋겠네요. 네네. 정리를 한번 해주신 쇼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 간 다음에 네. 1분을 저 쇼츠로 그럴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시면. 그리고 그거 한번 올리세요, 쇼츠. 예. 오빠. 그거 한번 해서 옆에 카톡도 좀 띄워놓고 김건희 카톡 띄워놓고 한번 해주시면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도 열심히 현장에서 네. 또 회의장에서 활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장식 의원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박봉규로 돌아오겠습니다. 신장식 의원 쇼츠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을까요? 앨리스 다른 게 준비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박봉규 최진봉 교수님, 신인규 원사 함께 돌아오겠습니다.